안녕하십니까. 왕조일동 지역구 출신 진보당 소속 최미 의원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순천시 소상공인 업체는 37,993개입니다. 그중 외식업체 및 배달에 의존하는 업체는 외식업 업체 회원 2,189명, 그외 상인 2,000여 명을 포함하면 순천시 소상공인의 최소 10%가 배달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배달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의 배달의 민족을 예로 들겠습니다.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 4일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4조 3,226억 원, 영업이익이 6,40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모 회사인 독일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도 환원된 금액은 전년보다 1,245억 원이 많은 5,375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무료 배달, 장보기, 쇼핑까지 플랫폼을 운영하여 거래액이 309% 증가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는 2%에서 7.8%로 매출 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최근에는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를 3.4%에서 6.8%로 인상했습니다. 배달에 의존한 소상공인들은 매출은 늘었으나 수수료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경영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도 그 부담을 껴안아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에 의존하는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에 배달 수수료 부과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공공배달앱 먹개비를 2023년 12월부터는 땡겨라는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개 시군의 재원으로 가맹점, 소비자 지원과 홍보사업, 지자체별로 할인 이벤트 등을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배달앱 먹개비 수수료는 매출에 관계없이 1.5%, 지역사랑 상품권 사용 시 10% 할인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먹개비의 가맹점 가입은 순천시 소상공인 업체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가입 회원 수도 낮아서 공공배달앱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거리 곳곳에 임대라고 써있는 빈 사무실, 가난을 견디지 못해 세상을 등진 어느 가족의 사연, 장래에 대한 희망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는 어느 청년의 하소연, 가게를 운영하는 것보다 낮은 임금이라도 매달 월급이 나오는 직장에 다니고 싶다는 자영업자의 한숨.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극복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먹고 사는 일, 안정된 주거 공간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어서 원만하게 충족되었을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순천시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최미 의원님, 질문에 답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답 다시 안 하더라도. 사실은 그 의회가 뭐 다양한 구성원들이 계십니다만 이번에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이렇게 쭉 직원들하고 살펴보면서 우리 최 의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의 가치를 내가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번째가 이 배달앱에 의존하는 소상공인들 걱정을 하셨는데 그건 저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지금 자영업자 비율이 통계적으로 한 35%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재정으로 지원하고 해주기에는 너무 많은 숫자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가 임의대로 문을 닫아라 마더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같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에서 어떻게 그러면은 공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배달 앱입니다. 사실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가 거의 뭐 전국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수수료가 보통 7.8%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만 원짜리 음식 하나를 주문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1,560원 정도를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문이 거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겨서 안 그래도 매출이 줄어드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소상공인들입니다. 음식점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하고 전남 22개 시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먹개비라는 공공 배달앱은 수수료가 1.5%입니다. 그러니까 2만 원짜리 음식 주문하면은 배달앱에서 300원 정도 가져가니까 훨씬 짐이 가볍습니다. 이게 문제는 이게 이제 활성화가 안 돼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7월부터 운영을 하는데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요거는 아마 기간을 연장해서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이도. 그리고 우리 시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이게 그 5,300개 정도 되거든요. 음식점이. 지금 30.8%가 이 먹개비라는 배달 앱에 가입이 돼 있는데 요 가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인식들입니다. 소비자들이 여기를 통해서 해줘야 되는데 익숙한 걸로 계속 해버리니까 지금 이런 문제에서 종합적인 대책들을 지금 외식업 순천시 지부하고 지금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비와 광고비도 면제하고 또 저렴한 수수료 이런 것들이 널리 홍보가 좀 돼가지고 더 많은 음식점들이 좀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참고로 의원님들 여러분 계시니까 아마 지역구에 똑같은 사정이실 테니까 지금 회원 수로는 전남에서 우리 시가 1위입니다. 네, 가맹점 수로는 두 번째고 배달앱을 통해서 이게 주문하는 걸 보니까 요거는 네 번째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매출액도 한 4위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전라남 도하고 그 시군이 쏟아부은 돈이 36억 7천만 원 정도를 여기다 쏟아부었는데 도비가 한 12억 정도 됐고 시군이 약 24억 정도를 부담을 해서 이렇게 분담을 했습니다. 우리 시는 3억 4,800 정도 됐거든요. 많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여러 정책 중에 요것을 그럼 어떻게 하게 되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냐. 이것이 이제 주어진 과제인데 만일에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결제를 했다. 그러면은 1인당에 월 1회 3,000원씩 연간 최대 36,000원씩 이게 무료 쿠폰을 제공하는 정책. 요거는 지금까지 제공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축제나 이제 휴가철이나 이렇게 지금 배달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많을 때 무료 쿠폰 이벤트를 이제 확대할 수 있겠냐. 요거는 우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우리 지역 로컬 상품들이 있으니까 요거 두 개를 다 지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등록된 특산물 업체를 먹개비에 등록하면 어떻겠느냐. 이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과 단체들이 이 선물이나 기념품들을 할 때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 손 치더라도 먹개비를 통해서 구매해서 홍보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역 특산물 소비도 지금 같이 늘려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실은 시장이나 이런 데에 있는 나이가 드시고 이런 분들은 가입하는 방식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직원들이 좀 고단하긴 하지만은 나가서 지금 같이 거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직원들 이 방송을 다 보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요즘에 공무원 하기도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잡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그 보고를 받고 그래도 우리보다는 시민들이 지금 더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은 예산 심사를 하셔서 여러 가지로 아실 텐데 순천시가 여수시나 광양시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지원이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사실은 여수시는 아무리 통계를 뜯어봐도 86억 원 정도,
광양시는 67억 원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시가 159억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는 최고로 많이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항목들은 혹시 또 물으시면은 추가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 소상공인들 숫자는 많지만 또 소비군은 한정돼 있지만 짐을 좀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은 우리가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요것을 여러 가지 정책으로 보완해 가면서 지금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다른 사업들로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문화 콘텐츠 사업 중에 원도심에 거기에 입주할 기업체들을 여러 가지 정책을 펴서 들어오나 이런 것들도 다 소상공인을 살리는 정책들과 포함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공배달앱 활성화, 그래서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공생하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라는 내용으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공배달앱 먹개비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 먹개비가 2022년 7월 14일 그리고 2025년 7월 13일까지 업무 협약을 했었잖아요. 네. 전라남도 시군 먹개비 상인회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재단에 같이 협약을 해서 이제 가맹점에 대한 할인, 소비자들에게는 뭐 배달료에 대한 할인,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제가 순천 먹개비를 일부러 좀 크게 해놨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요. 근데 순천시는 올해 이제 8,600만 원의 예산을 썼더라고요. 네, 도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렇죠. 네, 도에서 그 각 시군에 배정을 해서 네. 예산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전남은 총 8억의 예산으로 가맹점과 소비자와 들에게 홍보의 역할을 하는 돈으로 쓰고 있고, 순천시는 8,600 중에서 2,800만 원으로 휴가철이나 축제 때, 그리고 소상공인의 날이나 연말 이벤트로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그 시장님 답변에서 나온 것처럼 그 가맹점이나 그다음에 소비자 이용률이 전남에서 뭐 4위 정도이긴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도 보면 이제 농협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경품 이벤트, 그리고 뭐 쿠폰 할인에 관련한 이런 홍보들을 이제 먹개비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주목할 만한 도시 강진군을 좀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A식업 협회 회원이 300명인데요. 261개소가 가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15,000원 이상 주문했을 때 할인 쿠폰을 주고 있고, 매 주말마다 3,000원 할인 쿠폰과 축제와 연계하는 할인 쿠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것이 이제 전라남도가 시군에 제출하고 해야 하는 이런 사업비 외에 자체 그 사업비를 들여서 추가 사업비. 네네네 훨씬 더 높은 매출액을 보였다라는 거죠. 여기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107개의 주문과 매출액이 2,464 얼마인가요? 제가 잘 안 보여서 246만 3천 원. 그리고 가맹점이 85, 회원수가 129명이었는데 2025년에 들어와서는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자체 사업비가 있기 때문이죠. 2023년도 마찬가지로 축제별로 자체 사업비를 두다 보니까 150%, 많게는 뭐 206%까지 매출액이 늘었고요. 2023년도 마찬가지로 2024년 작년도 축제 기간 동안에 매출액이 뭐 410%, 209%, 이것은 되게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요거 그 강진처럼 자체 사업비를 추가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우리도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진이 인구도 적고 가맹점 수도 적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담비는 우리가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지금 추가 사업비를 3년 동안을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거의 3억 한 8천 정도를 배정을 하는 거예요, 추가로. 그러니까 연도별로는 뭐 조금씩 다르는데
초과 사업비가 2024년, 25년은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를 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대 축제가 이렇게 열릴 때 축제 사업단에서 축제 마케팅 추진단에서 이거를 배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정책을 펴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거를 한번 살펴보자고 그랬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도 뭐 푸드 아트 페스티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이게 지금 병행이 가능한지 또는 병행이 필요 없이도 독자적으로 이게 가능한지를 조금 살펴보자고 지금 지시는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 자체 사업비가 있는 도시와 없는 도시의 차이는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강진을 예로 든 거고,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할인 이벤트보다는 집중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소상공인들 그리고 배달앱에 의존하는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도 사실 많은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자체 사업비를 순천시가 얼마만큼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사업 성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좀 많은 액수를 한번 검토를 같이 투자해 한번 볼 수 해보시죠. 있도록. 예, 아니 왜냐하면 네, 네. 이거는 그 강진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성공한 네, 케이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시 규모도 다르고 매출업도 다르고 가맹점 수가 다르긴 한데 이게 강진처럼 작은 예산으로 가능할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우선 드립니다. 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 네, 가지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네.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 내용은 전남 먹개비 있잖아요. 먹개비의 이미지들을 제가 2개를 좀 실어봤습니다. 앱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근데 저와 아래쪽에 보면은 밑에서 2번째 줄에 보면 좀 의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편의점, 마트, 전통시장. 요 옆에 있는 앱 모습은 어제 저녁에 제가 촬영한 건데요. 여기는 로컬 상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개비가 기존에 있는 외식업체 그리고 배달업체만이 아니라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정말 이바지 않는 바가 클 수 있겠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자체가 임하는가에 따라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증대 그리고 지역 생산물품을 지역에서 소화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이 전국으로도 확대되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플랫폼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순천에는 농촌 융복합 인증을 받은 37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업체들은 순천 생산 농산물, 녹차류, 가공식품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6차 가공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식품 제조 가공 업체가 167개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부분 직접 농민들께서 그리고 순천 시민들이 만든 장류, 음료류, 식품 등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요.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가 368개나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역 경제가 많이 힘들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이 상황에 우리 지자체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요,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전통시장하고 방금 얘기하신 로컬 상품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하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중요한 지적이세요. 저거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거는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맞아요. 맞아서 그렇죠. 하나라도 더 팔 수 있으면 팔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플랫폼 시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온라인 네. 시대이다 보니까 좀 이것이 처음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러지 또 2-3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게 또 우리가 SNS를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세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그리고 로컬 상품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농촌 융복합 업체들과 식품 제조 가공 업체들이 좀 활발하게 순천뿐만 아니라 전남 곳곳에 물품이 좀 잘 팔릴 수 있도록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이건 다음 내용은요. 어떤 거냐면 사단법인 한국외식산업협회
중앙에서 중앙회가 정부와 서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공공배달앱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남 맵기비 공공배달앱이 순천에 전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방방곳곳에 다 이렇게 업무 협약을 지자체와 맺으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표로 만든 것은 대표적인 지자체만 좀 올려놨습니다. 46개 지자체들이 있고 그 중에서 지금 수수료는 전남 같은 경우는 이제 1.5% 하고 있잖아요. 근데 수수료가 없는 지역도 있고, 그리고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곳들, 그리고 더하기 의미 있는 게 오늘의 상품권을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우리도 정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순천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또 전남하고 또 구체적인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할인율을 순천시가 임의로 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예.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장님께 요청하고 싶은 것은 한 지역의 수수료나 뭐 오늘의 상품권 연계라든지 착한 매장 할인이라든지 전통시장 카테고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가 전라남도에 좀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서 정책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은 적극적 노력을 요청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시정질문에서 제출했던 그 앞으로 순천시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했었고,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와 잠자는 문제, 주거 문제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시민이 행복한 순천시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적극적인 정책과 검토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